네, 오늘 10번째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했던 부분을 빠르게 복습을 하고 합시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아주 흥미로웠어요. 뭘 했었죠? 우리가 어떤 컴플렉스 랜덤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리니어 프로세싱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는 것이었죠. 큰 질문은. 그런데 컴플렉스 랜덤 벡터 또는 컴플렉스 시그널을 여기선 시그널로 일단 다 봐도 되는데 리니어 프로세싱 한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앞에서 설명했지만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컴플렉스 n 벡터가 들어가고 컴플렉스 m 벡터가 나올 때 리니어하다는 것은 어땠어요? 이 리얼 컴포짓 벡터로 봤을 때는 좀 스트럭처가 있는 트랜스폼이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것도 뭐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일단 이 리얼 컴포짓 벡터를 리니어 프로세싱 하는 것은 컴플렉스 오그멘티드 벡터를 리니어 프로세싱 하는 것과 같다. 또는 여기 하나 빠진 게 뭐죠? x를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무슨 프로세싱? widely linear 또는 linear conjugate linear processing of x와 같은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왜 widely linear processing이라는 게 나왔느냐? 왜 linear conjugate linear processing이라는 게 나왔느냐? 왜냐하면 컴플렉스 벡터를 리얼 이미지너리로 나누어서 그것을 리니어 프로세싱 하는 모든 경우로 생각했더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많은 부분이 그냥 배제된다는 거예요. 리니어 컨주깃 리니어로 생각하면 어떻게 좋아요? 우리가 위에 브랜치는 리니어잖아요. 밑에 컨주깃 리니어 브랜치가 있는데 그걸 뭐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흥미로운 건 또 뭐였냐면은 그래서 이 두 개의 어떻게 보면 랭스 2n짜리 벡터들을 서로 변환하는 이 매트리스가 있었죠. 굉장히 간단한데 이걸 T라고 불러요. 교과서에서 보면 우리는 그 슈라이어와 슈라이어 이렇게 될 거예요. 예, 샤프의 책을 주로 보는데 어디 갔어요? 슈라이어. 예, 이렇게 I를 중심으로 EERR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슈라이어와 샤프의 책을 보는데 거기서 이제 캐피탈 T 매트리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T 인버스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뭐 굳이 인버스를 계산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된다는 걸 아는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T 허미션 T가 T 허미션과 같고 이게 2배의 아이덴티티 매트리스가 돼요. 물론 랭스는 2n이 되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T 인버스를 해도 되고 요걸 잘 써도 돼요. 요거를. 오늘 요걸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놔야 되고 어쨌거나 그래서 아웃풋이 이제 y이고 그렇죠? 인풋이 x인데 둘 다 리얼 오그멘티드로 했을 때는 이 매트리스가 존재하는데 이것을 블락 매트리스로 쪼개서 이름을 이렇게 붙일 수가 있죠. 맞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요 스트럭처예요. 그래서 여기서 흥미로운 건 또 뭐였죠? 이게 얘는 리던던트한 뭐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비트러리한 컴플렉스 매트리스들이 들어가지 않겠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y는 y 컨주깃은 y에다 컨주깃을 씌운 거니까. 그래서 요 스트럭처를 보면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요걸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뭐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알겠어요? 그러니까 컴플렉스 오그멘티드 벡터를 프로세싱 할 때는 요런 구조가 자주 나와요. 매트리스에. 그리고 H1과 H2는 그러면 여기 있는 HCC, CS, SC, SS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때 이제 이런 꼴로 나타나고 이것도 오늘도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 그래서 이걸 widely linear processing으로 나타내면 매우 간단하죠. 그렇죠? H1 arbitrary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H2 arbitrary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닌 것 같은데 싶으지만 말했지만 리얼 파트가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이거 두 개는 어때요? 합과 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비트러리하게 선택할 수 있죠. 제가 여기다가 이제 A 더하기 B가 주어지고 A 빼기 B가 주어지면 A 더하기 B가 무슨 값이라고 하더라도 A-B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딱 그 얘기죠. 여기도 빼기 더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했던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x에다가 리니어 프로세싱을 하고 리얼 파트를 취하는 이런 오퍼레이션을 자주 하게 되는데,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는 이 자체는 리니어 프로세싱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아니죠. 이거 자체가 리니어 칸주기 리니어 프로세싱이죠. 그러니까 이게 리니어 칸주기 리니어 프로세싱이니까 어때요? 리니어 칸주기 리니어 프로세싱 항상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어떤 개수를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요 식에서 리얼 파트 오퍼레이션을 제외하고 그렇죠? 드랍시키고 이런 꼴로 뭐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감이 좀 오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림을 보면 여기서는 일단 처음에는 LCA 프로세싱을 하고 리얼 파트를 취하는 거를 먼저 보여주는데 이럴 필요 없다는 말도 해주죠. 왜냐하면 리얼 파트 취하는 게 어떤 LCA 프로세싱이라서. 그래서 여기서 일단 처음에는 이걸 보여줘요. 어떤 LCA 프로세싱 오브 X는 리얼 파트 취하는 것은 리니어 프로세싱에다가 X에다가 리얼 파트 취하는 거랑 같다 해서 이렇게 유도를 해요. 유도를 했더니 어땠습니까? 이게 오리지널 LCA 프로세싱이라고 해봐요. 이런 꼴로 돼 있는데 리얼 파트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죠. H1, H2로 해서 리얼 파트를 취해요. 그랬더니 얘가 뜻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아니, 리니어 프로세싱이 됐죠. 이제 X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를 제로로 놓고 여기 리얼을 놓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리얼 파트 오브가 이것과 이것의 칸주깃을 반으로 나눈 거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리얼 파트 오퍼레이션이 이미 리니어 칸주기 리니어 프로세싱이라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안에서 리니어 칸주기 리니어 프로세싱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리니어 프로세싱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 시간의 결론이었어요. 맞습니까? 네, 일단 요거를 설명하고, 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뭐냐면 네, 오늘 할 거는 이제 이너 프로덕트예요. 지난 시간에는 리니어 프로세싱을 했었죠. 맞습니까? 오늘은 이제 이너 프로덕트를 하는데, 이너 프로덕트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근데 먼저 이너 프로덕트 어떤 거죠? 어떤 거예요? 어떤 신호 처리를 하는데 우리 X라는 컴플렉스 벡터가 있어요. 걔를 어떤 이너 프로덕트를 해서 뭘 만들어낸다. 어떤 거죠? 헷갈리면 그냥 리얼로 할까요? 리얼 벡터가 있어요. 걔를 어떤 다른 벡터로 이너 프로덕트를 해서 뭘 만들어내죠? 일단 이너 프로덕트를 하려면 길이가 같아야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너 프로덕트 하고 나면 뭐가 나오죠? 스칼라인데 그 리얼이에요, 컴플렉스예요. 예, 처음부터 리얼이면. 그래서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X라는 컴플렉스 벡터 또는 컴플렉스 랜덤 벡터가 주어져요. 그럼 얘 inner product with some 어떤 벡터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디어가 이거예요. 컴플렉스 벡터는 특히 이제 랜덤 벡터는 리얼 파트 이미지널 파트로 리얼 컴포짓 벡터를 만든 다음에 생각하면 되더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 벡터는 어때요? R to the 2n에 속하죠. 그럼 이너 프로덕트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R to the 2n 벡터로 트랜스포즈해서,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구나. 여기는 뭐가 들어가죠? 여기에는 어떤 2n짜리 벡터가 들어가는데 랭스가 얘와 곱해지는 부분을 편의상 HC라고 하고 얘랑 곱해지는 부분을 편의상 HS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 어때요? 말 돼요?
되는 것 같죠? 언뜻 생각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컴플렉스 벡터는 랭스 m짜리는 리얼 이미지너리 붙여가지고 두 배로 해서 다루면 본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래는 편의상 이렇게 바꿔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y라고 부릅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쓸 수 있죠? HC 트랜스포즈 XC 더하기 HS 트랜스포즈 XS 맞습니까?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주희 씨가 스칼라라고 했을 때 제가 한 번 더 질문했죠. 이게 뭐예요? 이 값은 리얼 넘버죠. 리얼 넘버. 그렇죠? 리얼 넘버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이게 첫 번째인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르게 나타내 보고 싶어요. 우리는 컴플렉스 랜덤 벡터 또는 컴플렉스 벡터를 나타내는 여러 방법을 알고 있어요. 리얼 컴포짓으로 나타내는 법, 그냥 X로 나타내는 법, 그 다음에 오그멘티드 벡터로 나타내는 법이 있죠. 각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뭘 먼저 해볼까요? 먼저 그러면 오그멘티드 벡터로 하는 걸 할까요? 왜? 왜냐면 아까 제가 T 매트리스를 줬잖아요. 그렇죠? 그 T 매트리스를 쓰면 좀 쉽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트릭을 조금 쓰려고 해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아이덴티티 곱하기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네. 그런데 아까 어떤 걸 했어요? 이런 걸 했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t는 어떻게 됐어요? 그죠? 리얼 이미지너리 이렇게 하는 거였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여기서 그래서 XC, XS에다가 앞에다 T를 곱하면 이게 X 칸주기수로 바뀌었죠. 따라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T를 곱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걸 2분의 1을 나누면 이 녀석을 쓰면 어떨까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대신에.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이걸 그냥 전개해서 해도 돼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네. 괜히 귀찮아 보이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t랑 얘랑 곱해져서 여기는 이렇게 바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2분의 1 t 오미션 t인데 t에다가 얘를 곱한 거는 이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걸 전개를 쭉 하면 제가 중간 과정을 생략할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이. 이 2분의 1이 어딘가 있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요거 잘 곱해보면 이렇게 돼요. 2분의 1에 이렇게 돼요. 오, 모양이 상당히 괜찮아요. 얘는 뭐죠? 얘는 X의 컴플렉스 오그멘티드 벡터. 얘는 H의 컴플렉스 오그멘티드 벡터인데 여기서 H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딱 찍어봐요. 이거겠죠, 그렇죠? 아주 마음에 들어요, 모양이. 근데 2분의 1이 튀어나왔죠, 그렇죠? 2분의 1이 왜 튀어나왔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관계 때문에. 알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X로 나타내고 싶어요. X로 나타내는 방법은 뭐죠? 얘를 그냥 전개를 한번 해봐요. 그러면 2분의 1 H 허미션 X 더하기 어떻게 되죠? 이제 요게 좀 헷갈리는데
얘를 허미션 트랜스포즈 하면 어떻게 되죠? 얘를 허미션 트랜스포즈 하면, 그냥 써볼까요? 2분의 1에, 자, H 허미션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X 허미션. 자,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죠? H의 트랜스포즈가 들어가야죠. 맞습니까? 그러면 전개하면 2분의 1에 H 허미션 X 더하기 H 트랜스포즈 X 간주기신데, 자, 이건 뭐예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알겠어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AB의 칸주기수는 어떻게 되죠? 스칼라일 때 AB가 A 칸주기 B 칸주기시죠. 그러면 A 허미션 트랜스포즈 B의 칸주기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벡터로. 이제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한 가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거는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엔트리 하나랑 여기 있는 엔트리 하나를 곱하는데 여기 따르면 컨주게이션을 붙이죠. 그래서 이걸 쓰는 방법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 컨주게이션 붙인 거니까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B 컨주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얘는 스칼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스칼라의 컨주게이션. 스칼라는 컨주게이션과 허미션 트랜스포즈가 같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는 A 허미션 트랜스포즈 B의 허미션과 같고 이거는 B 허미션 트랜스포즈 A와 같죠. 근데 우리는 요걸 안 쓰고 요걸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얘는 H X의 컨주기수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순서를 그냥 두면 컨주게이션이 뽑혀 나오는 거예요. 허미션으로 하면 순서를 바꿔야 되고. 그럼 이건 뭐죠? 그냥 리얼 파트 오브 H 허미션 X. 오, 그래서 잠깐 이게 뭐지? 이게 LCL 프로세싱이죠. 맞아요?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죠? 그림을 그리면 얘는 아까 했잖아요. 좀 전에 오른쪽에서 X가 들어오고 H 허미션이라는 거가 들어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 리얼 이렇게 해도 되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저식을 쓰는 거죠. X가 들어가고 2분의 1 H 허미션이 있고 여기 컨주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2분의 H 트랜스포즈 더하고 그냥 나오고, 뭐 다양한 게 가능하죠. 또 어떤 게 가능해요? 여기 따르면 지금 맞게 했나요? 네, 같은 말이죠, 그렇죠? 네.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한번 보면 이래요. 얘가 지금 리얼이잖아요. 리얼. 맞아요? 네. 컴플렉스로 넣어서 리얼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게 캐피탈 Y로 쓸까요? 네.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면 Y는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리얼 밸류드 랜덤 베리어블이죠. 컴플렉스 입장에서 보면 리얼 밸류드 랜덤 베리어블은 모조리 임프로퍼하죠. 왜? 베리언스와 컴플리멘터리 베리언스가 같잖아요. 리얼이니까. 그러니까 임프로퍼한 게 나오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X가 심지어 프로퍼 하더라도 임프로퍼로 나올 수 있죠. 나중에 할 거예요, 우리가. 코릴레이션 어널리시스를. 어쨌든 그래서 LCL 프로세싱이 되는 거예요. LCL 프로세싱. 이게 LCL 프로세싱이죠. 이것도 LCL 프로세싱이고. 어떻게 썼는지는 알겠죠?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너 프로덕트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뭔가를 얻는데 리얼이 아닌 걸 얻고 싶어요. 스칼라인데. 그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뭔가 이너 프로덕트 비스무리한 것을 해서,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얻고 싶어요. 얘들은 어때요? 각각 스칼라인데 하나는 리얼, 하나는 이미지너리로 쓰려는 거예요. 우리가 y를 컴플렉스로 얻고 싶어서.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뭐예요? 스페셜 케이스죠? 그냥 이거잖아요. 우리 했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 예를 들면 여기다 HSC, HCS, HSC, HSS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컴플렉스 벡터를 이너 프로덕트 해서 컴플렉스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너 프로덕트가 아니에요. 그렇죠? 뭐지? 이런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너 프로덕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너 프로덕트 꼴로 나오질 않아요. 맞습니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대답이 다들 신통치 않아요. 네.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너 프로덕트 꼴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걸 굳이 쓴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어제 배웠듯이 이거는 그냥 제너럴한 리니어 트랜스폼인데 우연히 뭐예요? 우연히 y가 그냥 c1이고 x가 어떤 cn인 거죠. 이런 스페셜 케이스죠. 그럼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y를 얻으려면 어떻게 된다? 리니어 칸주기 리니어 필터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x가 들어가면 위에는 리니어고 밑에는 칸주기 리니어고. 자, 이제 차이는 뭐냐면 전에는 여기에 요 경우에는 여기 h1, 여기 h2 이렇게 했죠. 맞아요? 여기는 벡터가 될 테니까 h1에 해당하는 것을 define 하기를 이렇게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h2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y는 어떻게 됩니까? h1 허미션 x 더하기 h2 허미션 x 간주기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h1, h2 구하는 법은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h1은 전에 앞에서 요 찍었을 때 어떻게 했었어요? h1은 이거 더하기 이거에 2분의 1에 뭐 이런 거 있었죠? 기억납니까? 제너럴 한식을 쓰면 이렇게 돼요. 여기다 그냥 요거를, 그렇죠? 요 각각을 여기 해당하는 거를 대입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죠. 알겠어요? 네. 저기 H 벡터들 HCC랑 HCS 저거 다 로우 벡터로 표기하는 게 여기서 아예,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해야죠. 쏘리.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처리하면 돼요. 네, 잘 지적했어요. 네. 처음부터 저렇게 써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너 프로덕트라고 하기는 이제 애매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냥 우리가 컴플렉스로 만들려고 했더니 컴플렉스 스칼라로 그냥 제너럴한 리니어, 그러니까 프로세싱 오브 오그멘티드 벡터, 그러니까 리얼 컴포짓 벡터의 일종이에요. 스페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세요. 알겠어요?
예, 컴플렉스 벡터를 리니어 프로세싱을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 이너 프로덕트처럼 해서 뭔가 리얼 스칼라를 얻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그냥 이너 프로덕트 하면 컴플렉스가 나오죠, 일반적으로.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컴플렉스 벡터랑 컴플렉스 벡터를 말 그대로 이너 프로덕트 하면 컴플렉스가 나오는데, 리얼 만드는 것은 리얼 오브 이렇게 그냥 나타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네. 그 다음에 컴플렉스를 얻는 것은, 그렇죠? 그냥 이런 프로덕트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리니어, 간주기 리니어 프로세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거는 이제 퍼스트 오더로 뭘 처리하는 건데, 또 스칼라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뭘 배웠죠? 리얼 벡터들일 때, 리얼 벡터가 있을 때 그것을 스칼라로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가 이너 프로덕트에서 스칼라로 만드는 거, 두 번째는 쿼드레틱 폼으로 하는 거였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쿼드레틱 폼에 대해서 해봅시다. 자꾸 껌뻑거리네요. 뭔가 연수 변전수가 잘못된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계속 그러더라고요. 자, 그럼 질문은 이거예요. 또 주어져요. 기분 x. 당연히 이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리얼일 때, 리얼 벡터가 있을 때 쿼드레틱 폼의 특징은 뭐죠? 그 리얼 벡터와 리얼 벡터의 칸주기, 트랜스포즈 사이에 어떤 매트리스를 집어넣죠? 스퀘어 매트리스를. 그러고 나면 리얼이 나왔죠. 맞아요? 그러니까 답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또 y라고 부릅시다, 편의상. 어떤 매트리스고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 없애보고 이 부분만 보면 뭐예요? 이 리얼 컴포짓 벡터의 리니어 프로세싱이죠. 그래서 그냥 맨날 하듯이 이렇게 쓰자고요. 제가 같은 건 아니에요. 이게 어떤 건데 그냥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름을. 말 됩니까? 네. 자, 이렇게 쓰면 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이게 제일 처음에 하고 싶은 건 뭐죠? 컴플렉스 오그멘티드 벡터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럼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된다? 앞에다가 아이덴티티 XC, XS,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HCC, HCS,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여기 아이덴티티 XC, SS 이렇게 하면 되고, 또 아이덴티티 자리에는 뭘 넣으면 되죠? 아이덴티티 자리에는 2분의 1 T 퍼미션 T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 그렇죠? 여기 2분의 1, 여기 2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X, X 간주기. 맞습니까? 근데 이거 트랜스포즈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지금 리얼이죠. 리얼일 때는 트랜스포즈랑 뭐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스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바꿔요. 이거 아무 문제 없죠, 이거는. 맞습니까? 아무도 오브젝션을 하지 않죠. 맞아요? 왜냐면 리얼이니까 트랜스포즈랑 허미션 트랜스포즈가 같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아이덴티티를 집어넣고 갑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여기에 의해서 스텝 바이 스텝을 합시다. 2분의 1 t 허미션 t의 허미션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1 t 허미션 t의 xc, xs의 전체 허미션에 어쩌고 저쩌고 오고, 맞습니까? 얘를 쓰면 얘는 2분의 1의 x, x 간주기
허미션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t가 되죠, 그쵸? 그 다음에 HCC, HCS 어쩌고 저쩌고. 그럼 똑같이 해보면 여기는 t 허미션이 될 거고 2분의 1에 x 칸주기 이렇게 돼서 결국은 요거 계산하는 거 되죠. 해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그냥 요렇게 프로세싱 할 때 있잖아요. 요렇게 프로세싱 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y 칸주기 이렇게 쓰면 여기 뭐 나온다 그랬죠, 제가?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리니어 칸주기 리니어 필터링이라고 했고, 따라서 요 아웃풋만 보면, 요 아웃풋 y만 보면 어때요? 여기에 h1, h2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h2 칸주기, h1 칸주기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었죠. 여기에 놀랍게도, 사실 놀라운 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여기에 그 놈이 다시 나타나요. 이렇게. 네. 한쪽이시죠. 알겠어요? 해보세요. 자,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전개해 보는 거예요. 전개를. 그전에는 우리 요것만 했었죠, 요것만. 그렇죠, 여기서는. 요걸 전개해 봅시다. 전개하면 좀 재밌는 일이 발생해요. 자, 이게 어떻게 돼요, 본래? 요거에다가 이거 앞뒤로 곱해져서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요쪽 걸 볼까요? 여기다가 요거 앞뒤로 곱해져서 나오나요? 허미션 돼서. 그래서 쓰면 이렇게 돼요. 써볼까요? 이거 어떻게 돼요? 트랜스포즈죠. 뭐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잘 봐요. 얘랑 한번 어디 갔어요? 얘랑 한번 봐요. 제가 아까 어떻다 그랬어요? 이거를 칸주깃 할 수 있죠. 이거 지금 스칼라 아니에요? 다 모든 텀이?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분의 1에 x 트랜스포즈 x h1 칸주깃 x 칸주깃으로 볼 수 있죠. 맞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얘는 그대로고 얘가 2분의 1에 전체 칸주깃인데, 자, 여기에다가 칸주깃 하면 트랜스포즈, 허미션 트랜스포즈로 바뀌죠. 그 다음에 여기 칸주깃인데 칸주깃이니까 H1으로 바뀌고, 칸주깃이 없어지고, 뭐예요? first term에 그냥 칸주깃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 마찬가지라면 여기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쓰고 싶어요? 2분의 1에 something 더하기 something의 칸주깃이니까 리얼 파트 오브 이렇게 쓰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리얼 파트로 잠깐만요. 뭐가 이상한데? 세 번째 여기 칸주깃이 그 다음 텀에 x 컨주게이트. 이게 이렇게 되나요? 아니,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이게 간주기 실수야죠. 그렇죠? 네. 맞습니까? 일행 2열이니까 일행 2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간주기 실수야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여기 간주깃이 있어요. 자, 맞다니까요. 그래서 오,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얘를 자세히 봐요. 얘. 우리가 공학수학 시절에 아니면은 서영대수 할 때 이런 걸 봤어요. 여러분이 어떤 리얼이에요. 리얼. 근데 A가 시메트릭이든 아니든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시메트리컬 파트를 구한 다음에 해보면 되죠. 맞아요? 네. 마찬가지로 X가 컴플렉스일 때 어떻게 돼요? 얘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트랜스포즈 해야 되나? 트랜스포즈, 허미션 트랜스포즈 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허미션 시메트리컬 매트리스가 되는데 당연히 얘는 리얼이에요. 리얼. 얘는 리얼이라고요. 리얼. 왜냐하면 여기다가 컨주게이션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쿼드레틱 폼은 뭘 뽑아내요? 리얼 매트리스에 리얼 스퀘어에 이렇게 붙이면 얘의 시메트리컬 파트만 뽑아가지고 곱하는 거랑 똑같아요. 컴플렉스일 때 X 허미션 X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하면은 얘의 컨주기 시메트리컬 파트만 뽑아서 계산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첫 번째 부분은 X 허미션 X잖아요. 여기 리얼이라고요 본래. 그러니까 얘는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뒤에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컨주깃이 있으니까 그냥 둬야죠. 그래서 이런 좀 이상한 모양이 나와요. 알겠어요? 어디서부터?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서부터. 중간 과정이 요거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뭐라고 부를 거냐? 이거를 우리가 X를 프로세싱을 할 때 X 컨주깃 컴플렉스 벡터까지 해석을 하는 거를 뭐라 그랬어요? 와이들리 리니어 프로세스 할 때 와이들리 리니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와이들리 쿼드레틱 폼, 와이들리 쿼드레틱한 폼이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자, 알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요 다음 이제 토픽을 얘기하기 전에 간단히 서머리를 하면 우리 두 가지를 했어요. 컴플렉스 시그널을, 컴플렉스 벡터 밸류드 시그널을 스칼라로 바꾸는 두 가지 오퍼레이션을 다뤘어요. 한 가지는 뭐예요? 리얼 스칼라로 바꿀 때 first order processing을 하는 거였고 이거죠. 또 하나는 또다시 리얼 스칼라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일단 second order processing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론은 뭐였느냐? 둘 다 widely linear로 나타내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는 리니어네 싶지만 리얼 파트 취하는 게 widely linear 오퍼레이션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되고 리얼 파트 오브 여기서는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자, 똑같이 여기도 쿼드레틱 폼 해가지고 또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우리가 또 YC, YS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맞아요? 각각에 대해서 어떤 값을 할당하고 싶겠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써야 돼요?
스칼라 얻고 스칼라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요런 게 2개 들어가야죠. 그렇게 넣는 방법은 어떻게 있을 테요? 혜준씨, 어떻게 쓸 수 있죠, 이거? YC에 요런 거 비슷한 게 하나 들어가고, YS에 저런 거 하나 들어가서 각각의 리얼 이미지로 매핑되면 되죠. 맞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여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요거는 또 여기서와 마찬가지로 어디 갔어요? 특별하게 뭘 쓰지는 않더라고요. 스페셜 케이스처럼. 어쨌거나 그래서 이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중간고사에 내죠, 뭐.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러면 요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일단 우리가 왜 이런 게 있었잖아요. 제가 리니어 칸주기 리니어 필터링 또는 프로세싱을 어떤 일단의 사람들은 와이들리 리니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 와이들리 리니어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했어요. 왜 리니어 칸주기 리니어는 명확해요. 뭘 하는지. 그렇잖아요? X가 있으면 H1으로 리니어 프로세싱을 하고 X가 있으면 그것의 컨주게이션을 택해서 리니어 프로세싱을 해서 어떤 새로운 시그널, 컴플렉스 시그널 Y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 마음에 들어요. Y들리 뭐 어쩌란 얘기야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Y들리 쿼드레틱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까 기억나지만 어떻게 했었죠? 식을 쓰면 X 미션 H1에 X 더하기 리얼 파트 오브 X 미션 H2에 X 이렇게 됐나요? 이런 식으로 됐죠. 이거 뭐라고 써야 돼요? 쿼드레틱 그렇죠? 이건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할까요? 이거 쿼드레틱 아니잖아요. 그렇죠? 쿼드레틱 같기도 하고 칸주깃 쿼드레틱. 그래서 이 리니어 칸주깃 리니어라는 말에 해당하는 쿼드레틱 만들기가 말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다가 그렇죠? 그냥 와이들리 붙이면 어때요? 반대말을 strictly 리니어가 되고 이건 간단하죠. 그냥 HX 여기도 strictly quadratic 이라고 붙이면 여기 해당하는 건 뭐겠어요? 어떤 이런 놈이 되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 와이들리라는 놈을 쓰는구나. 루이스 샤프 교수가 바보가 아닌데 제자랑 말을 만들 때 기존에 있는 말을 왜 안 썼을까에 대한 해답이 약간 되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일단 네, 그래서 계속 할 텐데 아까 잠깐 잊어버린 게 있더라고요. 잊어버린 게 여기서 와이들리 쿼드레틱 설명할 때 제가 잊어버린 게 있어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하고 합시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뭐였죠? 시작은 이거였죠. 어떤 컴플렉스 시그널이 있는데 뭐 랜덤 벡터라도 상관없고 그래서 얘를 리얼 컴포짓 벡터로 바꿔요. 그러고 나서 여긴 트랜스포즈죠. 그다음에 여기 뭔가 들어가고 자 이렇게 하는데 그냥 편의상 뭐 모양이 비슷하니까 그냥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쿼드레틱 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를 Y라고 합시다. 중요한 건 Y는 리얼이라는 거죠. 리얼. 맞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제일 간단한 건 뭐죠? 컴플렉스 오그멘티드 벡터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까 설명을 하다가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했나요? 어떤 과정을 거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었죠? 네, 여기 앞에 2분의 1이 나왔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t 허미션 t가 2i라는 걸 이용해서 나오고 여기가 이렇게 나왔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말로 하면 리얼 컴파짓의 쿼드레틱, 리얼 컴파짓의 쿼드레틱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컴플렉스 오그멘티드의 쿼드레틱인데 아무 쿼드레틱이나 다 됐어요? 아니죠. 얘는 리던던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스트럭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부분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이것만 보면 이걸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얘를 보면 얘는 어쨌든 컴플렉스 시그널을 프로세싱해서 리얼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맞아요? 이게 리니어 컨주깃 리니어 비슷한 또는 와이들리 리니어 비슷한 뭔가가 있겠다. 그래서 결국 이거를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풀어서 써보면 전개하면은 어떻게 됐었죠? 2분의 1 해서 여기 두 개가 나타나서 이렇게 쓸 수 있었나요? 네.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나타났고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X의 widely quadratic form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리를 좀 안 하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정리를 안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지나가는데 주의할 건 뭐라고요? 이게 반드시 H1 자체가 허미션 시메트릭이 아니어도 쿼드레틱 폼이라는 것 자체가 허미션 시메트릭 파트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제없다 이런 거고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아까 하던 걸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와이들리 리니어, 와이들리 쿼드레틱 이란 말을 리니어 컨주깃 리니어에 우선해서 쓰자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이게 우리가 리니어 프로세싱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그널을 쿼드레틱 그다음에 하이 오더 모멘츠를 위해서 뭐 큐빅 뭐 갈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기존에 있던 언어로는 말이 길어지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와이들리 쿼드레틱 이렇게 부르겠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까지는 컴플렉스 랜덤 벡터 또는 컴플렉스 벡터를 우리가 이제 프로세싱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 본래는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세컨 오더 이런 거 하려다가 이래가지고 헷갈리겠다 싶어서 여기서는 이제 컴플렉스 랜덤 시그널을 다룰 텐데 이렇게 안 쓰고 컴플렉스 continuous time signal 또는 이것도 continuous time process 랜덤 프로세스죠. continuous time complex random process로 해서 배울 거예요. discrete time인 거는 그냥 다 extend 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x of t가 주어졌어요. 근데 당연히 이건 어때요? 각각의 t에서 컴플렉스 값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t에서는 컴플렉스 값을 가지는 뭐예요? 랜덤 베리어블이죠. 자, 그래서 랜덤 프로세스 주어졌을 때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어떤 걸 것 같아요? 프로세싱 하는 거죠. 프로세싱. 맞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벡터가 주어졌을 때도 어떤 매핑부터 생각했어요? 어떤 매핑이 있는데
뭐부터 생각했어요? 정훈씨? 이 매핑이 뭐일 때? 그렇죠. 리니어일 때 먼저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은 뭐냐면 리니어 매핑일 때 이게 어떤 스트럭처를 갖겠냐는 거예요. 어떤 스트럭처를 갖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까마득한 옛날에 하늘이 처음 열릴 때 어떻게 했었어요? 랜덤 프로세스로 하지 말고 시그널로 하면 입력 시그널을 우리가 디렉 델타의 시프팅 프로퍼티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타우 도메인상에서 보세요. 타우를 베리어블로. 그러면 타우를 베리어블로. 얘는 그러면 어디에 델타가 솟아 있어요? 타우가 어떤 t일 때 솟아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x 오브 타우를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0이니까 안 남고 얘는 높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x 오브 타우의 델타 t 마이너스 타우가 되겠죠. 왜냐면 x 오브 타우 t죠. 잠깐만 뭔가 잘못됐네. 맞아요. 똑같아요. 그거는 어쨌든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사실 이거는 x 오브 t이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쓴 다음에 적분을 해요. 타우에 대해서 쫙 적분을 하면 어때요? 이 선 다 0이고 뭐가 남아요? 타우가 t일 때만 남죠. 그래서 x 오브 t가 되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shifting property. 최고치다. 이거를 shifting property라고 했다가 미국 대학에 있을 때 수업 시간에 앉아있던 한국 학생이 지적을 해서 망신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후로 안 만나고 있어요. 그 학생을.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우리 그때 어떻게 했어요? 저 벡터가 들어갈 때 벡터 시그널을 어떻게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length n짜리 벡터였으면 디컴포즈 했죠. 리니어 썸, 웨이티드 썸으로 했잖아요. 이것도 웨이티드 썸이죠. 각각의 델타를 웨이트를 주서 나타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여기다가 델타를 가해요. 근데 어떤 위치에서? 타우에서 가는 거예요. 리니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아웃풋이 있겠죠. 맞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건 t 도메인상에서 생각해야죠. t 도메인상에서 어떤 타우에서 이렇게 델타를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0이다 그러면 타임 제로에서 임펄스를 빵 가했을 때 이게 아웃풋을 봐요. 그러면 이 아웃풋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아웃풋을 예를 들면 h라고 할까요? 그럼 h는 무엇의 함수예요?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 들어와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 나오니까 t의 함수죠. 그래서 t 이렇게 씁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타우가 제로일 때 빵 하고 임펄스 가했을 때 나온 시그널과 타우가 1일 때, 즉 t equals 1에서 임펄스가 있는 거죠. 임펄스를 1초 후에 탕 가했어요. 그때 나오는 시그널이 다를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타우로 파라미터 하자 했더니 이거 너무 서브스크립트가 작아 보여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기로 한 거예요. 문제 없죠? 네. 자,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좋아요. 그러면 자, 이제는 인풋이 x 오브 t면 여기 뭐가 나올 거냐는 거예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x 오브 타우에 델타 t 마이너스 타우를 가해요. 그러면 봐요. 리니어리티는 뭐냐면 입력을 스케일해도 이건 타우에 대한 함수니까 그렇죠. 타우는 주어져 있잖아요. 출력이 스케일 되겠죠.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 여러 개를 적분하면 이게 x고 이쪽은 이건 뭐겠어요? y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웃풋은 t, 타우 x 타우, d 타우 이렇게 쓰고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타우에서 임펄스를 가했을 때의 리스판스 시스템을. 그래서 리스판스 of the system to the impulse applied at time tau.
이렇게 쓰니까 말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쓸까?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냥 impulse response parameterized by tau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제너럴한 리니어 시스템일 때는 어떻다고요? 이제 요거를 싹 바꿔치기 하면 랜덤 프로세서에 대해서 물론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적분이 과연 뭘 뜻하느냐 이 적분이. 근데 그거는 무시합시다. 지금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랜덤 프로세서에 대해서 리니어일 때는 어떤 impulse response ht 타우가 존재해서 이런 관계식을 만족해요. 자, 그런데 x of t가 컴플렉스 밸류드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 x에 대한 strictly linear processing이죠. 그렇죠? 이거는 여기는 필터링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또 똑같이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 x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결국 우리가 뭐예요? xc of t, xs of t에 대해서 맞아요? 이제 인풋이 벡터가 되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프로세싱을 하는 거겠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미 컴플렉스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걸 생각해야죠. 아, 스칼라죠. 버릇이 돼가지고. 자, 이런 벡터가 들어가고, 여기에 리니어 매핑이 있어서 두 개가 나오는데, 위에 것을 yc, ys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매핑을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마치 어때요? 리얼 컴포짓 벡터로 리얼 컴포짓 벡터를 리니어하게 얻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거는 뭐예요? 요 아이디어와 앞에서 벡터일 때 아이디어를 같이 결합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점 이제 건너뛸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한 가지 방법인데,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도 아까 저 T 매트리스처럼, 근데 T가 아이덴티티 매트리스가 아니라 1로 바뀌죠. 이제 스칼라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타오로 해야죠. 이렇게 하면 여기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계속 봤잖아요, 여러분. H1T. 그렇죠. H1T 타우, H2T 타우, H2T 타우의 간주기 H1T
t 타우의 간주. 그래서 h1은 뭐예요? h1 t 타우는 있었죠, 지난번에. 이거 더하기 이거. 저거는 여러분이 채워 넣으세요. 마이너스고 여기 뭐 플러스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거 굳이 이렇게 리던던트하게 쓸 필요 없다. y 오브 t로 바로 써보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먼저 하고, 그쵸? 그래서 인티그랄 h1 d 타우에 x 타우 d 타우 더하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있잖아요, 그쵸? h2 d 타우에 x 탄주기 타우 d 타우. 그래서 이거를 블락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봅시다. x 오브 t가 있고 밑에 또 컨주게이션 하는 게 있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고 나면 이제 이름을 붙여야죠, 우리가. 본래 이런 것을 무슨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는 시스템을 리니어 타임 베링 시스템. 그래서 LTB. 알겠어요? 그 SS 책, 슈라이어 샤프 책에는 Shift Invariant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그런 말은 쓰지 않고 Shift Invariant는 다른 의미로 리저브가 돼 있어요, 사실은. 샘플링을 한다든가, 시그널 리컨스트럭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수로 이름을 잘못 붙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리니어 타임 베링 시스템. 그러면 이런 시스템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시스템을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로 보는 거죠. X가 들어가서 Y가 나오는 것은 와이들리 리니어 타임 베링 시스템.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쓰면 어떨까 싶어요. 와이들리 리니어 타임 베링. 어때요? 말 됩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부터 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까먹기 전에 Continuous Time Signal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와이들리 리니어 타임 베링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리니어 브랜치와 컨주깃 리니어 브랜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리니어 컨주깃 리니어 타임 베링 시스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타임 베링 시스템이에요. 자, 잘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뭘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타임 인베리언트를 하겠죠. 네, 타임 인베리언트를 봅시다. 자, 그래서 저기서는 일반적인 리니어 타임 베링, 와이들리 리니어 타임 베링인데 했는데 이런 거는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굳이 말을 한다면 이거는 컴플렉스 시그널 X를 strictly linear고, 알겠어요? 저거는 와이들리 리니어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필터링을 한번 생각합시다. 타임 인베리언트라는 것은 어떤 프로퍼티죠? 여기서 설명을 해야죠. 여기서 타우에서 빵 하고 가했을 때 리스판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제로에서 빵 가했을 때 리스판스를 타우만큼 시프트 해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타임 레퍼런스가 없어도 내가 빵 가하는 시간 기준으로 레퍼런스를 잡으면 똑같은 게 리스판스로 나온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거는 또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전에 얘기했지만 Translation Invariant랑 비슷하죠. 입력을 트랜슬레이트를 시켜요. 그럼 출력도 트랜슬레이트 돼서 나타나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타임 인베리언트라고 해도 되고 t를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트라고 봐도 된다는 거예요. ti라는 말을. 알겠어요? 네.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ht 타우가 어떤
제로에서의 리스판스죠. 제로에서의 리스판스를 가지고 딜레이를 준 거죠. 그렇죠? 이거랑 같고, 그래서 어떤 싱글 파라메타 펑션이 존재해서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죠? y가, 아웃풋 y는 저 식에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이것은 또 파라메타를 치환을 하면 이렇게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문자로 써야죠. 어떻게 돼요? xt convolved with x of tau 또는 뭐 어떻게 쓰든 상관없는데 x t 커뮤터티브 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LTI일 때, 그렇죠? LTI일 때 임펄스 리스판스와 시그널, 인풋 시그널을 어때요? 등가로 보는 거죠. 서로 자리를 바꿔도 되는 걸로. 이거 한 가지예요. 자, 이거는 뭐 알겠어요. 예, 뭐 하자는 건지.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뭐 간단하고. 그 다음에, 자, widely linear time invariant.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뭐, 지금은 이렇게 써봅시다. 나중에 가면 또 대시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필터링을 생각합시다. 그래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똑같이 하는데, 이제, 여기서 똑같이 해야죠, 여기서 똑같이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빵 가했을 때 그 출력이 가한 시간 딜레이 준 거랑 똑같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h1t에 x of t 더하기 h2t의 x 간접 참고로 이제 이게 컨볼루션 인티그랄을 표시하는 거고 슈퍼스크립트로 쓰면 간주게이션인데 어떤 사람들 매우 싫어해요. 그래서 이걸 고치라고 하는데 심지어 뭐 컨볼루션을 이렇게 쓰라는데 이건 서큘러 컨볼루션이죠 본래. 그래서 예전에 한번 논문에서 이렇게 썼더니 또 그건 서큘러 컨볼루션이라서 안 된다고 그래서 심지어 이거를 그냥 다 이렇게 허미션으로 썼어요. 그래서 스칼라면 간주게이션인 거고 벡터면 허미션 트랜스포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그래서 너무 노테이션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매우 나빴는데 리뷰어가 하라면 해야죠. 괜히 막 결사항전했다가 그럼 난 리젝 이러면 미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림을 그려서 생각합시다. 그러면 x of t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컨주게이션 하는 게 있고 그래서 각각이 어때요? 각각이 사실은 LTI가 되는 거죠, 이제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strictly linear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래 브랜치가 없는 거에 해당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컴플렉스 랜덤 프로세스의 리니어 프로세싱도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볼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거는 사실은 strictly linear processing over complex random process였다. 그래서 widely linear processing도 있다.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아왔던 것이죠.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다음에다가 설명을 합시다. 왜냐하면 모자라니까 공간이. 네. 그러면 이제 또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지난번에 이미 제가 답을 한번 했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리니어 타임 베링 필터링 리얼 밴드 패스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리얼 밴드 패스 프로세스는 이제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게 X를 쓰면 헷갈릴까봐 처음부터 이렇게 할게요. 자, 시그널이 이거예요. 시그널이.
이걸 x라고 쓰면 헷갈리겠죠. 그렇잖아요. 이걸 x라고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보통 컴플렉스 엔벨로프라고 XL이라고 했는데, 네. XL이라고 굳이 써볼까요, 그럼? 여기서만. 헷갈리지 마세요. 알겠어요? 얘는 이제 리얼이에요. 네. 자, 그래서 X를 리니어 타임 베링 필터링을 해요. 왜 이런 일을 생각할까요? 우리가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어때요? 안테나에 통해서 안테나에다가 우리가 전류를 인가하죠. 그 전류는 고주파의 리얼 시그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이제 EM 웨이브로 안테나를 통해서 컨버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수신 안테나에 의해서 라디오 웨이브가 EM 웨이브의 라디오 프리퀀시 시그널이죠. 다시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시그널로 바뀌어 오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돼요? 물론 안테나에서, 그래서 안테나에서는 리니어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네.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 다음에 프로포게이션 채널에서 넌리니어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상한 게 있으면. 근데 그걸 다 이제 일반적인 웨이브 현상만 생긴다고 생각하면, 웨이브 현상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물리 현상을 묘사할 때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리니어 슈퍼포지션이 성립하는 거죠. 제가 오늘 점심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본래 전자공학이라는 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예전에 일제시대 막 끝나고 나서 미 군정청이 왔을 때 그 서울에 있는 전문대학에서 어때요? 여기 공과대학이라고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서울공대 이렇게 붙인 다음에 전기공학과와 전자전기 관련된 게 그 당시에 통신공학과를 만들었어요. 본래는 전기통신공학과였는데, 제가 알기로 전기공학과가 있는데 전기통신공학과가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통신공학과라고 했어요. 한참 있다가 70년대 좀 돼서 이제 전자공학과로 바꿨죠. 실제로 뭐 우리가 아는 전자공학은 통신이랑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리니어 시스템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를 이제 필터링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Y 오브 T, 이것도 리얼 밴드 패스예요. 헷갈리지 말아요. 앞에서 했던 거랑. 밴드 패스, 랜덤 프로세스인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것도 리얼이죠. 그렇죠? 밴드 패스는 좀 애매한데, 통신할 때는 밴드 패스가 맞아요. 이게 굉장히 와이드 밴드 시그널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리얼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걸 생각합시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은 이거예요. 이것을 컴플렉스 엔벨로프를 써서 채널 아웃풋을 나타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하는 질문은 이거죠. YL 오브 T는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죠. 어떻게? XL 오브 T로.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대입하면 돼요. 여기 X 자리에 얘를 집어넣고, 알겠어요? 쭉 전개해가지고 오물딱조물딱 하면 돼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일 간단한 건 뭐냐면,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 시그널은 리얼 밴드 패스라고 놓는 거예요. 즉 어떻게 하냐면은 H 오브 T를 또 똑같이 이렇게 컴플렉스 엔벨로프로 놓아요. 그러면 LTI일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많이 봤듯이 이렇게 돼요. 주의할 거는 어떤 때는 2분의 1이 없거든요. 그때는 주로 뭐냐면 얘가 밴드 리미티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페‌큘라 채널처럼 해놓아서 디렉 델타를 쓰면 그게 밴드 리미티드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냥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해야 돼요. 이거는. 아니면은 LTI인데도 예를 들면 스페큘라, 예를 들면 뭐 패스 수가 캐피탈 L개고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는 해보면 HL 오브 T가
이퀴벌런트한 것이 컴플렉스 엔벨로프는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요. 그때는 참고로 스페큘라 할 때 스페큘라는 거울과 같은 이래서 그 여러분의 레이 모델 있잖아요. 패스들이 딱 이렇게 하나씩 있는 그 모델에 잘 맞는 거예요. 그때는 또 이렇게 써야 맞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을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이 델타들로 나타냈을 때는 2분의 1 쓰면 안 돼요. 주희씨 주의해야 되겠죠? 채널 만들 때. 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LTB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LTB일 때는 잘 해보면 이렇게 쓰고 싶은 유혹이 막 생겨요. 네. 그리고 제 기억이 맞다면 이게 맞아요. 알겠어요? 네. 대응하는 게 있어요. 대응하는 게. 그 다음에 여기에 타우를 각각 고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타우를 픽스하면 자, 보세요. 타우를 픽스하고 나면 그냥 리얼 밸류드 밴드패스 시그널과 그의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관계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 컴플렉스 시그널은 이걸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와이어리스 채널에서는 그렇잖아요. 라디오 웨이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와이어리스 채널에서 웨이브 현상만 나타나면, 즉 리니어 슈퍼포지션만 나타나면 그 컴플렉스 엔벨로프들을 놓고 봤더니 어떻다고요? 스트릭틀리 리니어 프로세싱을 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와이들리 리니어 프로세싱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핵심은 No widely linear filtering이라는. 당연히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강구한 거예요. 컴플렉스 시그널을 프로세싱 하는데, 컨티뉴어스 타임 컴플렉스 시그널 또는 프로세스를 프로세싱 하는데 리니어하게 스틱틀리 리니어만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다룬 게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통신공학과 얘기를 했잖아요. 왜 전자공학 하던 사람들이 통신공학으로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물론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20세기 들어올 때 위대한 두 그 거인이 있었어요. 한 명은 뭐 했어요? 전력을 했어요. 전력을. 근데 그 한 명이 누구냐? 에디슨이냐 테슬라냐 해서 요즘 테슬라를 막 띄우고 있는데 에디슨이에요. 제가 봤을 때. 하여튼 한 명은 에디슨. 나머지 한 사람 누구예요? 마르코니예요. 마르코니. 마르코니가 통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기공학과는 강전을 하고 통신공학과는 통신을 한 거예요. 예. 어쨌거나 다시.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 때 이거 와이드리 리니어 프로세싱 할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컴플렉스 시그널도 안 나왔어요. 거의. 예. 이런 거 없었어요. 이런 이론이. 자, 그래서 히스토리컬리 어떻다고요? 히스토리컬리 컴플렉스 엔벨로프는 채널에 의해서는, 와이어리스 채널에 의해서는 스트릭틀리 리니어 필터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비록 타임 베링이든 타임 인베리언트든 간에. 알겠어요? 네.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었다. 다만 치밀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랜덤 프로세스가 있는데, 자, 리니어 프로세싱을 하는데 굉장히 독특한 리니어 프로세싱이 있어요. 그게 뭐죠? 벡터일 때 뭐 했었어요? 자, 정원 씨. 리니어 필터링 한 다음에 그다음 뭐 했어요? 벡터 가지고. 컴플렉스 벡터 가지고. 이너 프로덕트를 배우지 않았어요? 물론 그 전에 리얼 파트 테이킹 하는 걸 배웠죠. 자, 그럼 또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합시다. 또 매트리스로 쓰려고 그러네. 여기는 타임 베링일 수도 있고 타임 인베리언트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타임 베링으로 써놓을게요. 근데 여기다가 리얼 파트를 취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봐야 될 건 뭐냐면 얘는 리얼 시그널이죠. 그렇죠? 리얼 파트를 취했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X를
리니어 칸주겟 리니어 필터링 해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안 하고도. 맞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겠어요, 결론은. 우리 지금 그 전에 이거 했었잖아요. 어떻게 됐죠? 밑에는 사실 제로니까 안 써도 되는데 굳이 똑같이 하면 이게 제로고 정훈씨 네. 어떻게 됐어요? 위에가 뭐죠? (2분의 h1 더하기 h2) 이렇게 됐나요? 2분의 1이 없었습니다. 2분의 1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게 h1 더하기 h2 칸주기? 네. 네. 이렇게 되고 또 이거는 이걸 떼내려면 어떻게 하면 됐어요? 이때 2분의 1이 나왔나요? 네. 네. 이렇게 됐나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예요. J 없었나요? J? 없었죠? 네. 이상하게 쓰지만 이렇게 씁시다 그냥. 이상하게 쓰면 안 되겠다. 씁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컨주게이션을 해서 또 계산할 필요 없는 거죠. 맞아요? 이거 뭐랑 같아요? 전에 했던 거. y는 리얼 파트 오브 어떤 h 이렇게 됐나요? 이거랑 비슷하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하던 거랑 비슷해. 자, 그 다음에 스페셜 케이스. 이건 LTB고 LTI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니죠. 두 개가 있어야죠. 얘를 이렇게 치환하면 되죠, 사실은. 얘를 이렇게 치환하면, 네. 이렇게. 그러니까 컨주게이션이 좀 헷갈리죠, 그렇죠?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아까 쓸 때는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간단한데, 예를 들어서 이게 스칼라면 또 이렇게 놨었잖아요. 그래서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저도 잠깐 실수했는데. 네. 자,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굳이 리니어 컨주게이트 리니어로 할 필요 없다. 이게 또 결론 중에 하나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거나 뭐 다들 왜 우리가 와이들리 리니어 필터링을 생각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런 구조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배웠고, 그 다음에 리얼 파트를 테이킹할 때는 리얼 파트 오퍼레이터를 없앨 수 있다. 그런 것도 배웠어요, 지금. 맞습니까? 여기서 쓸 수 있죠, 여기서. 요걸 그대로 구현하면 되죠. 와이들리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써서도 할 수 있어요. 와이들리 리니어. 자, 이런 거를 이제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 일종의 이너 프로덕트죠. 얘를 어떤 다른 걸로 치환하면 두 시그널을 곱하는 거잖아요. 타우로 쭉 적분해서. 그래서 스페셜 케이스로 이제 이너 프로덕트를 합시다.
이너 프로덕트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랜덤 프로세스가 있는데 거기다가 어떤 걸 곱해요. H of D 컨주게이트. 그래서 이렇게 적분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보통 일부러 컨주게이트를 붙이죠. 컴플렉스일 때는. 네, 곱을 할 때. 자, 요렇게 해서 만드는 이너 프로덕트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또 어떤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뭐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하면 이게 컴플렉스고, 이렇게 하면 이게 컴플렉스가 만들어지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 할 때 widely linear, 그러니까 일종의 얘의 x of t의 오그멘티드 벡터, 아니 그 리얼 컴포짓 벡터로 생각하면 이너 프로덕트는 리얼 넘버로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그때는 본래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리얼로 하려면 컴플렉스인데 뭘 리얼로 바꾸려면 와이들리 리니어 프로세싱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것도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했듯이 어떤 h가 존재해서 이렇게 항상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리얼로 바꿀 때는. 알겠어요? 이게 와이들리 리니어 프로세싱이에요. 이거 자체가. 네. 이거 풀어서 쓰면 뭐 해가지고 뭐 더하기 뭐 해서 리얼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와서 다시 여기 리얼 파트 테이킹 하는 거랑 그랑 또 관련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네, 지금 잠깐 질문이 들어왔는데 아까 와이들리 쿼드레틱을 할 때 조금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 저도 조금 이상했거든요. 본래대로 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C, XS 트랜스포즈 여기 뭔가가 있죠. 그래서 HCC, 뭐 HCS 이렇게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XC, XS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 매트리스의 시메트릭 파트만 뽑혀서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사실 얘랑 얘는 시메트릭하게 놔도 돼요. 가정을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트랜스포저니까 아마 이렇게 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이런 성질을 만족한다고 하고 나서 아까 얘를 어떻게 했어요? 이게 이퀴벌런틀리 바꿨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H1, H2, H2 컨주게이트, H1 하면은 컨주게이트 하면 이 H1, 2가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구조 때문에 뭐 스트럭처를 갖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를 이렇게 써도 이 부분에서 리얼 파트 오브가 없어도 될 거예요. 네. 네. 문제 됐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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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무거나 쓰면 안 될 거예요. 네. 자, 좋은 지적이. 네. 저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저는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얘의 해당하는 그 시메트리컬한 파트를 Q라고 해서 막 정의를 하고 막 썼거든요. 한참 전개를 했더니 그냥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넘어갔었는데 예, 참 좋은 지적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임의로 놓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잖아요. 정의를 시메트릭 파트 뭐 이렇게 엔타이 시메트릭 파트 이렇게 정의를 해서 예. 네, 이렇게 놓고 하면은 이제 문제가 없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합시다.